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국회에서 지난해 4월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죠. 당시 동물국회 논란이 있었고 여야의 고소고발전으로 번졌었는데요. 8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곧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곧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나병훈 남부지검 공보관이 브리핑을 할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고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해 4월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고소고발전을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사건을 받아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국회의장 및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등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최입의 의원 감금, 법안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유형력 행사 정도에 따라 16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11명을 약식명령 청구, 48명을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공동폭행 등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유형력 행사 정도에 따라 8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2명을 약식명령 청구, 40명을 기소유예, 8명을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위력이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국회의장의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등 고소 사건을 수사하여 성추행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경 고소고발장을 접수받아 영등포서에 수사지휘를 하여 9월 10일 송치를 받았고 2019년 9월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피의자 27명, 피해자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국회 CCTV 언론사 영상을 분석하였는데 2시간 분량 영화 약 1,100편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 국회 방송 등 압수수색을 3회 실시하였고 129명의 총 284개 번호에 대한 통화 내역도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 등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입법과정,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하여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의 회의 방해 등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로 불구속 구공판 16명입니다.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구공판 하였습니다. 약식명령 청구 11명입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스크럼에 가담하여 회의 방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 약식명령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형력 행사 정도에 따라 벌금 구형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기소유예는 48명입니다.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 정도, 역할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벌성이 크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공동폭행 등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로 불구속 구공판 8명입니다.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양이나 폭행 경위에 비추어 불구속 구공판하였습니다. 약식명령 청구 2명입니다. 유형력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일부 의원 등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40명입니다. 범행에 단순 가담하거나 밀고 밀리는 정도의 소극적 유형력 행사함에 그친 경우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혐의 없음 8명입니다. 영상 등 증거에 비추어 범행 가담 또는 유형력 행사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의 사보임 접수 방해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의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로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약 20여 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질의응답은 수사를 담당한 2차장 검사와 부장검사가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검을 연결해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를 직접 들으셨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회부 김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몇 명이 기소됐고 어떤 내용으로 기소됐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예, 먼저 보시면 한국당 당대표와 의원이 24명 기소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는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현직 의원이 23명의 황교안 당대표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은 5명이 현직 의원이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일부가 이 중에 벌금형을 검찰이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 약식 기소가 있는데요. 한국당 의원이 10명, 민주당 의원이 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기소된 인원을 정리를 하면 한국당 의원 당대표와 현직 의원 24명, 민주당 현직 의원 5명이 기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숫자를 정확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막으로 불구속 기소가 된 의원들이 민주당 몇 명, 한국자유한국당 몇 명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당별로 의원들의 혐의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이 사건은 지금 브리핑에서도 나왔듯이 3개로 좀 나눠서 사건을 구성을 좀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에 따라서 혐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의 첫 단추인데 사보임입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을 사임하고 보임한 것이 어떤 혐의를 가지냐였는데 이것이 위법이냐 여부인데 이것이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기소 대상 의원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소 대상 의원들의 명단을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는 의원들의 혐의를 이어서 살펴보면 한국당의 회의 방해 혐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지난 보도들에서 여러 영상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가 앞에서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상황을 지휘하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재판에 세웠고 좀 혐의가 약하다고 보는 의원들 10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저기 나오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혐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그날 상중이어서 자정 무렵에 4월 25일 국회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를 했고
했고 공모를 했다는 혐의를 적용을 해서 국회법 위반, 회의 방해를 했다고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최이배 의원을 공동 감금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적용이 돼서 역시 국회법 위반이 함께 적용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민주당 공동폭행 관련 내용인데요. 의원과 예. 앞에서 당직자에게 다가가서 폭행을 한 혐의 등이 적용이 돼서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우 의원이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고요. 박주민 의원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소된 의원들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약식 명령은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겁니까? 약식 명령 같은 경우는 벌금형을 검찰에서 구한다. 네. 그 재판부의 판단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기소된 의원들은 재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치 생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재판 결과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점이 정치인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건데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이 되면은 또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미 총선 국면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기소 대상이 된 의원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부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나루 기자,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네, 먼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 24명이 기소된 자유한국당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당은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불법인지 결론 내리기 전에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야당은 24명, 여당은 5명 기소가 말이 되느냐면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그동안 지난해 4월 민주당 등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막기 위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부분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까지 늦어지면서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었는데 오늘 발표로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진화법 위반은 아니지만 폭행 혐의 등으로 의원 5명이 기소된 민주당도 반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간을 끌다 공처법이 통과되고 새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하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경찰,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고 한국당과 달리 선진화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는데요.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원들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최대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올해 총선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공천 심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기소 대상에 올랐습니다. 총선이 눈앞이어서 정치권에 큰 소용돌이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사 결과의 의미와 파장, 전망은 정규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